레드 스피커 장동혁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재명을 향해서 국민들께서 레드 카드를 들 때가 되었습니다. 이재명 아웃! 지난 주말 거리 위에 서서 눈시울을 붉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오늘 아침에 공개된 TK 지역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 대비 10%포인트 정도 하락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의 대구, 경북 지지율은 상승했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국이 잘 되나 안 되나, 본국이 뭐 하고 있나, 또 계엄하는 거 아닌가, 더 이상 본국 걱정하지 않도록 본국에 대해서 자부심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대통령 순방 종료 후 국정 지지도 그리고 정당 지지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네, 우선 어제 경남 창원이었죠. 여기서 열렸던 국민의힘 규탄대회 분위기 좀 바로 김기웅 의원께 여쭙겠습니다. 어제 혹시 참석을 하셨나요? 창원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예. 참석 못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부산 그리고 어제는 창원에서 해서 전국적으로 다음 달 2일까지 장외 집회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국회 내에서 손을 다 놓고 광장으로 거리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국회 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하면서 시간을 조금 쪼개서 장외 집회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의석수가 107석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이번에 대통령이 공동 피의자로 얽혀 있는 대장동 일당의 항소심이 포기됐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대장동 일당들은 7,400억 원 정도의 추징금이 소위 말해서 공권력에 의해서 세탁이 돼서 떵떵거리고 본인들이 나와서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얽혀 있기 때문에 특경법상 배임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무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은 배임죄를 없애려고 합니다. 왜냐? 이재명 대통령께서 배임죄로 재판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단순한 건이 아니고요. 재판이 중지되고 재판을 아예 삭제해서 공소 취소를 통해서 재판을 아예 삭제하고 그리고 대법관을 늘리려 하고 4심제를 통해서 헌재에서 4심제를 통해 또 만약에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4심제를 통해서 무죄를 만들고자 하는 일련의 흐름 속에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거는 헌정 질서가 유린돼 있다. 그래서 우리 의석수만으로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국민과 함께 같이 하겠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절박한 심정에서 거리로 나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국민의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어제 장동혁 대표가 창원 현장에서 발언을 하면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고요. 이런 국민의힘 행보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국민의 자유를 잡아먹는 괴물 정권을 끝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재명을 향해서 국민들께서 레드 카드를 들 때가 되었습니다. 이재명 아웃! 자유! 대한민국 구원! 이재명이 저 자리에서 내려오는 그날까지 여러분 함께 싸웁시다. 반성도 염치도 없는 국민의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스팔트로 나가 민생 회복과 법치 수호를 외치고 있으니 황당할 따름입니다. 위헌 정당 해산 심판으로 길바닥에 나앉는 것을 미리 연습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자신들이 망쳐놓은 민생과 법치를 부르짖다니 민망하지도 않은 모양입니다. 네, 박주영 의원님. 위헌 정당 해산 심판으로 민주당은 맞대응을 했습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 행위에 기가 찹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레드카드 이야기를 하는데요. 윤석열 정권 때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수사 종결했을 때 레드카드가 아니라 옐로우카드 하다못해 반칙이라도 불지 그랬어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기가 찬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하면 지지율이 오릅니다. 윤석열 정권 당시에 해외 순방만 하면 사건,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품격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엎드려 있던 사람들이 무슨 자격으로 저렇게 이야기하는지 저는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도 내란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저는요, 정청래 대표가 추경호 원내대표 관련해서 수사 결과에서 내란 당시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증거가 나온다면은 충분히 내란 정당으로서 위헌 정당이 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를 통해서 대선 후보 선출 과정이라든가 과정에서 비민주적인 절차가 드러났다. 그리고 통일교회 당원 모집 과정에서의 비민주적 절차가 드러났다. 그렇다면 이건 역시 헌법 8조 2항 위반으로서 위헌 정당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아마 정청래 대표가 그걸 지적한 모양입니다. 예, 김동원 의원, 정청래 대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다시 언급을 했거든요. 예, 글쎄요, 참 길바닥에 나앉는 거 미리 연습하나 말의 어떤 품격이라고는 참 그렇습니다. 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말 이제 막장 드라마 같다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오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추경호 의원의 체포 동의안 이게 목요일 날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공교롭게도 이 체포 발부 여부가 12월 3일 하루 전이나 12월 3일이나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12월 3일이 바로 이 계엄 1년이라는 거는 뭐 시청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 장동혁 대표의 취임 100일이라는 또 시점이 있거든요. 공교롭게 추경호 의원의 체포 동의안 이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발부 여부도 12월 3일 저간에 이게 여러 가지가 겹쳤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추경호 의원의 어떤 체포 이런 것이 통과가 된다면은 아마 지금 정청래 대표가 얘기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이것은 정말 브레이크 없는 그런 질주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저는 글쎄요 추위원의 체포 동의안 이것은 뭐 발부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의도적으로 의원총회를 이렇게 방해를 해서 이런 계엄의 해제를 방해를 적극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저는 이 보기에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글쎄요 12월 3일이 이래저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12월 3일 날 취임 100일의 어떤 메시지 이게 분명히 나오기는 분명히 나옵니다만은 예. 과연 어떤 수주위에서 어떤 고강도로 이것이 나올까라는 것은 바로 추위원의 어떤 체포 동의안 이거하고도 매우 밀접한 연관이 돼 있다라고 해서 12월 3일이 지금 이 전국에 가장 큰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덧 12월 3일이 곧 다가오네요. 계엄 1년이 가까워졌습니다.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정당별 지지도를 보여드릴 텐데요. 그중에서 대구 경북 응답자의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지금 11월 3주차가 오늘 발표된 건데 국민의힘이 지난주에 발표된 11월 둘째 주 발표 때보다 무려 10.5%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이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상승세죠. 국민의힘은 지난주에 57.2에서 오늘 46.7%가 됐습니다. 이거는 김기웅 의원께 여쭐게요. 지금 이 결과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선적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치적 효능감에 대해서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 특히나 이번에 항소 포기 사태를 거치면서 이 정도 되면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 그리고 민주당이 너무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검사들이 본연의 당연히 검찰로서는 수사를 하는 게 본래 본연의 존재 이유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징계를 하겠다. 그리고 그 항소 포기와 관련해 가지고 관여된 의혹이 있는 그 사람을 서울지검장으로 임명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좀 더 국민의힘이 이 전국에 있어서 예. 주도권을 가지고 제대로 쌓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그런 일부의 어떻게 보면 실망감도 제가 볼 때는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강성 지지자들뿐만이 아니라 외연을 좀 넓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양쪽으로부터의 어떤 저희 입장에서는 압박 예. 그런 것들이 좀 저렇게 지지율의 하향으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기훈 의원님, 대구 경북에서 국민의힘이 저런 성적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세요? 상대당이지만. 당연한 결과죠. 대구 경북이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고요.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을 압도적 절대적으로 지지해
오셨고 민주당으로서는 더 노력해야 되는 지역인 건 분명하지만 그만큼 자존심도 꽤 높은 지역이고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민의힘 행보를 보십시오. 정광훈과 함께하고 극우 세력과 귀합해서 지방선거를 치른다고 하고 또 이 황교안,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적어도 보수의 자존심을 지켜달라는 대구 경북의 목소리와 완전히 배치되는 행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수의 자존심을 완전히 팽개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지역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심각성을 전혀 인식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핵심적인 극우 세력을 끌어안고 가면 대구 경북은 당연히 따라올 것이다. 매우 오만한 태도도 저는 이게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적어도 수습하고 보수가 회복하는 것을 지금까지 기다려 주시면서 일정 지지율을 보내주셨던 것뿐이지 예.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에게 펴줄 거야 이렇지 않으실 겁니다. 아마 이 심각성을 정말 뼈저리게 느껴야 될 것이고 그런다면 지금처럼 저런 장애 집회 가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권 민주당을 비판하는 것만으로 그분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중도는커녕 기존에 본인들을 지지해왔던 대구 경북 PK 거기서부터 민심이 떠나가고 있다는 이 징표임을 절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흔히 콘크리트 지지를 받는다라고 알려진 TK 지역에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한 주 전보다 10.5%포인트가 떨어진 리얼미터 조사 결과가 있어서 보여드렸고요. 그런데 같은 조사에서요.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역시 대구 경북 지역을 한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 7.5%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부정평가, 빨간색이 부정평가인데요. 부정평가가 좀 많긴 합니다만 대구 경북 지역에서요. 긍정평가가 지난주에는 36.9%였는데 이번 주 발표된 조사에서는 44.4%로 7.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박지영 의원님,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반대인가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진 게 이재명 정부가 잘 못 싸워서 떨어졌다. 이건 뭐죠? 전혀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연동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윤석열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알잖아요. 에이펙이라든가 그리고 요즘 뭐 주가라든가 경제 위기 이런 부분들을 극복해가는 대통령의 노력에 대해서 대구 경북 그 주민들도 이제 박수를 보내고 있는 거고요. 한편으로 보면 대통령이 TK 출신입니다. TK 출신이고 본인을 지지했는 수치와 관계없이 전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국에서 고르게 지지율이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네. 예, 김동훈 의원님, 그 결과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 조금 전에 제가 그 현장에 있다가 이쪽으로 왔습니다는 전국 당협위원장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그때 장동혁 대표가 와서 또 여러 가지 메시지를 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똘똘 뭉쳐서 끝까지 싸우자라는 메시지를 줬습니다. 이 지금 현재의 구도가 이건 체제 전쟁이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세력과 그것을 지키려는 그 체제 전쟁이다. 그럼 체제 전쟁에는 구심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부 결속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무도한 민주당 세력의 끝까지 우리가 투쟁을 하려면은 이 외연 확장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로 논의가 될 상황인데요. 지금 한 가지 제가 덧붙이고 싶은 말은 TK의 저런 현상은요. 어떤 이재명 정권을 잘하네. 이재명 정권을 지지할까 이런 것보다도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취재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게 섞여 있습니다. 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의 무도함 이것을 왜 제대로 국민의힘은 제어를 못하느냐. 투쟁을 하려면 더 똑바로 해야 되고 좀 제발 좀 어떻게 좀 해봐라. 너무 무력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게 분명히 섞여 있습니다. 저게 저 수치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것을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지금 기류가 흐른다라고만 볼 필요는 없다. 그것을 좀 효과적으로 제어를 하고 화끈하게 컨트롤을 좀 할 그 야당이 지금 제 역할을 못한다라는 준엄한 그 회초리로 평가를 해주실 필요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같은 여론조사 결과지만 미워하는데 여론조사에서 잘한다고 응답하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그건 너무 황당한 주장이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도층에서 저쪽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론조사 우리가 흔히 보지 않습니까? 이른바 국민의힘에서 실망했다고 바로 민주당으로 갑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렇다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하진 않아요. 여론조사라는 게. 뭐 아무튼 지금 국민의힘 패널 두 분께서도 지금 국민의힘이 잘못하는 부분이 많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두 분도 좀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속보 자막으로도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G20 남아공 순방을 마치고
튀르키예로 도착을 했고요, 이미. 근데 튀르키예 향할 때 기내에서 인터뷰를 했던 내용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들이 조금씩 속보로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간담회 기내에서 있었던 그 영상이 들어왔는데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외 순방을 다녀보니까 참 절박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 정치 또 국정이 하기에 따라서 참 많은 걸 할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도 생깁니다. 몸이 좀 피곤하긴 하지만 참 보람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디 갔습니까? 여기 일정 짜는 사람들 누구예요? 여기 의전팀장입니까? 이 양반이 공보 출신인데도 이게 기자회견을 안 하고 저도 죽을 지경입니다. 무슨 일정을 이렇게 정상 외교 순방 일정을 이런 식으로 어디 이집트 가면 박물관이라도 한번 가봐야지 세상에. 네? 하루 종일 뺑뺑이 돌리다가 바로 다른 나라 그것도 밤에 출발해가지고 새벽에 도착해 또 뺑뺑이 돌리고 좀 반성하세요. 네, 오늘 이 대통령의 순방 일정을 보고 딱 1년 전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페루와 브라질에서 에이펙과 G20을 갔었는데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최근에 법정에서 조기현 의원님 네. 약간 외교 결례성으로도 비춰질 수 있는 발언을 한 게 있어요. 개엄 직전에 페루, 브라질 갔는데 가서 보니 좀 사는 나라는 뭐 원조해달라는 등 소위 포퓰리즘적 좌파 정부 정상들을 대거 초대해놨더라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게 좀 대비된다 이런 여론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발언 듣고 이 큰 혼란을 겪었지만 이 비상계엄 이 이후에 지금 현재의 대통령이 윤석열이 아니라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라고 국민들은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외교라는 게 이런 거죠. 이재명 대통령 지금 기내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밖에서 보면 K민주화, K푸드, K문화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안에서만 이렇게 아웅다웅하고 이것이 오히려 세계가 평가하는 우리의 국가적 위상을 깎아내리고 있다. 그것이 극단적으로 간 상황이 작년에 12.3 비상계엄 내란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를 통해서 외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고 국익 중심의 외교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보고 있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정상 외교였습니다. 예, 김경님 짧게요. 저희 이재명 대통령이 잘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동맹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확 일본에 대한 어떤 적개심을 기초한 한일 셔틀 외교를 복원한 게 있습니다. 그거를 계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대표 시절에는 일본과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더러운 자위대 군합발이라고 하셨는데 대통령이 됐을 때는 윤석열 정부의 한미 동맹 강화와 한일 셔틀 외교 복원을 잘 지금 계승하셔서 그런 면에서는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당대표 때와 대통령의 또 역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 또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못다한 토론은요, 저희가 맞수 토론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